FOMC 회의를 소화하면서 올랐던 미국 증시가 결국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시장의 숨통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상무 함께 연결해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 전환됐습니다.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있었고 몇 가지 호재가 있었지만 결국 증시는 이렇게 하락하게 됐는데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 FMC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3대 지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목요일에 S&P 500 지수가 조정 영역인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후에 2.6% 정도 반등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직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4월 2일 상호 관세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는 했지만 어떤 국가가 대상이 될지 또는 관세율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뉴스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성은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시간 내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에 어느 정도 온기가 오늘 시장에는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짚어주신 마이크론, 이 반도체 풍향계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깜짝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도 좀 봄이 찾아오고 있지 않나,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보고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최근에 낸드라든지 D램 가격의 반등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던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한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025 년에 서버 출하량이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고 기존 서버하고 AI 서버 모두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BM에 대해서 좀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또 2025년 HBM 생산량이 이미 완판된 상태고 2026년 HBM 공급에 대해서도 강한 수요를 확인하고 있고 고객들과도 2026년 HBM 수요 관련된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PC에서는 2025년 출하량 기준으로 한 자릿수 중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 성장의 배경은 2025년 10월에 윈도우 10의 지원 종료 그리고 노후화된 기존 PC 수요 기존 PC의 교체 수요 그리고 AI 애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PC 하드웨어 사양을 확보하려는 니즈에 기인하는데요. 어 한편 모바일 쪽에서도 2025년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률이 한 자릿수 초반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반도체의 겨울 자체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ETF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신 SOX가 있는데 이 ETF는 종목별 비중 제한이 있는 ETF고요. 또 SMH라는 ETF가 있는데 이 ETF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종목이 편입되는 ETF라서 두 ETF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스 ETF 그리고 SMH ETF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삼성전자 어제 6만 전자에 안착을 했었죠. 오늘 좀 그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도 해봅니다. 끝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어제처럼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장세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그 S&P 500 기준으로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영역에 진입했다가 어 일부 반등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10% 이상 조정은 1 년에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통상 이 조정의 그
팩트보다도 그 조정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그 증권사에서 IB 쪽 글로벌 IB 쪽에서 이런 조정의 배경으로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하는데요. 첫째는 구조적 하락입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증시나 경제 전체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하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경기 순환적 하락으로 를 말하는데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하락이고요. 셋째는 이벤트에 의한 하락으로 1987년 블랙 먼데이나 2020년 팬데믹처럼 예상치 못한 하락을 말하는데 현 시점에서 이 하락의 배경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미 증시가 신고가 영역에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일으킨 하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세 정책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또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불안해지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인데 하나씩 보면은 지금이 버블이나 금융위기의 징후가 나타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한 86배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25배로 상당히 안정돼 있고 또한 금융위기의 징후가 있다고 얘기하려면 금융기업들에게 이슈가 있거나 또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융주들은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최근 조금 반등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경기 침체로 가는 경로에 있냐라고 하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실업률이 현재 4.1%로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고요. 올해 GDP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1% 후반대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술적 경기 침체라도 있으려면 마이너스 성장이 두 분기 연속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고요. 따라서 현재 미국 시장 조정이 관세 이벤트가 만든 것이라서 시간이 가면서 관세 우려가 완화되고 회복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상 미국 증시가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정책 풋 특히 정부나 연준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이 정책 풋으로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게 돼 있는데요. 실례로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2018년 하반기를 생각해 보면 S&P 500이 10% 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고요. 또 강한 긴축을 유지하던 제롬 파월 역시 증시가 20% 하락하니까 그간 매퍼적인 스탠스가 바뀌면서 2019년 하반기 2019년에는 금리 인상을 중지했고 오히려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S&P 500이 10%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해졌고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도 증시 반등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하게 되면 미국 정부나 연준이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경기 펀더멘털이나 기업 펀더멘털이 주가에 수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미국 경제 그리고 펀더멘털이 건강한 만큼 이 관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4월 2일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체스 최희로 체슬리 투자자문 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